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떨기의 민홍석 이승훈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각보다 그 차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주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투자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개념이지만 막상 또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대표적인 과실이죠. 두 가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생활에서 예금이나 주식을 하면 이자와 배당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회계사업 시험 공부할 때 이 세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종합소득세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이배사, 등연기,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시작해서 어떤 소득이 있는지 세금 계산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거를 읽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랑 배당이랑 둘 다 좀 비슷한 개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비슷한 듯 많이 다르죠. 먼저 이자부터 살펴볼까요? 이자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고정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또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구매하게 되면은 투자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이자라는 것을 지급받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이자는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영어로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투자 용어에서 정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이나 이자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 또는 그 자산군을 픽스 인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 소득이 고정됐다는 상품이죠. 이게 한국어로는 채권형 자산이다 혹은 고정수익 자산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이자 수익 또는 이자 소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고정이라는 것은 금액이 고정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자의 지급 주기, 예를 들면 매월 혹은 매 분기와 같이 혹은 매년과 같이 이 이자의 지급 주기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점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형 상품이나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고정이 아니라.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자 수익은 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단순한 이익 배분이라든지 선택적 배당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파산을 한다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채권자에게 지급될 이자와 원금은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자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손실을 입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이자를 받을 권리는 주주보다 우선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자병이 발생하고 반대로 예금이나 대여를 하게 되주면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우리 일반 기업들, 보통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본업, 그러니까 주역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을 보게 되면 영업의 손익, 즉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해야 됩니다. 결국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영업이익 아래에 금융수익과 이제 금융비용 안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좀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항상 영업의 선택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은행이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사실 그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영업 수익에 포함돼가지고 영업이익에 구성하게 되죠. 은행은 또 고객 예금을 받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여신, 즉 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대출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 이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수익이 아니라 본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돼서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흔히 KB금융이라던가 또 대부업을 하는 리드코프 같은 경우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들이 우리 영업손익 안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본업이 어떤 것이냐, 내 주 영업 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업손익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자와 관련된 지표 중에는 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되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회사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이자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반대로 이자 보상 배율이 낮으면 회사가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재정 상태다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뤘듯이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이라는 것은 한계 기업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 지표는 내부감사 요건과도 꽤 관련이 있는 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특정 규모의 부채나 또 이자 비용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또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지정
통해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감사에는 직권으로 좀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다 보니까 제 기업의 만약 재정 건전성이 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하면 감독 당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자에 관련해서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 배당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이제 주주들과 나눠주는 거잖아요. 단일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배당은 반드시 이자처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있어도 회사가 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참 성장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배당을 잘 안 하죠. 오히려 그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그 유명한 버크셔 같은 경우는 50년 넘게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대신에 투자한 자금을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주가 상승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뭐 이런 뭐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스타트업이나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초기에 배당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배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뭐 한국거래소 외에도 배당 순위를 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 정보 포털 세이버로에 접속을 하시면 주식의 배당 정보에 들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연도별로 어떤 회사가 기업들이 배당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순위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 뭐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리츠가 높았나 보네요. 그렇다면 이자 수익처럼 배당 수익이 주 영업활동으로 간주돼가지고 영업 수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특히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회사들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주요 사업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주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뭐 LG화학, LG유플러스 등이 이제 여러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수익이 주요 수익원 중 가장 큰 하나입니다. 수익이겠죠. 네, 그래서 주 LG 같은 지주회사는 배당금 수익을 영업 손익안에 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하려면 사실 실제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배당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회계 부분이 아니라 좀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있고 상법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상법 제462조에 보면은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기준과 그 한도를 법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인데 전체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항목을 뺀 금액까지 이익배당할 수 있다 해서 그 항목들로 자본금이라던가 준비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그다음 미실현이익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익잉여금에서 결손금이나 각종 준비금들, 미실현이익들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배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아무리 당기순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결손금이 많거나 준비금이 좀 많이 쌓여있으면 혹은 많이 쌓여야 된다면은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과거부터 쌓아둔 이익을 말하고 반대로 이제 결손금은 과거의 누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금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적자를 이어온 기업들은 결손금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러다가 향후에 이익이 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법인세를 거의 안 내도 되거나 법인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2020년 이후에 발생한 공제기간이 한 15년 정도고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 한도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연간 소득의 한 80% 정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보면 주권 상장법인 중에 에이프릴바이오 주식회사라는 상장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에 기술 이전 계약을 좀 하면서 그 해에만 매출이 한 275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0억 원 이상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투자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금이 상당히 많이 누적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해에 큰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였었던 이연 결손금을 이제 공제를 하게 돼서 법인세 경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는 돈을 주는
현금 배당과 그 회사의 주식을 주는 주식 배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내 주식 계좌에 실제 뭐 배당금이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반해서 주식 배당은 그냥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실행을 했는데요. 현금 배당은 1,537억, 그다음에 배당 주식으로는 1,025만 주를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배당을 돌려주느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순이익, 당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냐를 보여주는 비율이고 뭐 사실 이거는 뭐 계산이 간단해요. 배당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주당 배당금을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눌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에 당기 순이익이 1,000억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에 400억 원을 배당했다면 배당 성향은 4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 성향이 높으면 이익 대부분을 배당에 쓴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낮으면 그만큼 재투자를 하거나 회사에게 유보한다라는 뜻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뭐 연말에만 배당하는 게 아니라 뭐 중간 배당, 분기 배당 이렇게도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 배당 하면서 1년 내내 배당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분기 배당을 좀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뭐 이자도 그러고 배당도 그러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점을 좀 잘 알고 내가 어떤 성향을 추구하는 투자자냐에 맞춰가지고 재무적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은 이자 같은 경우는 계약상 법적인 의무로 반드시 지급되는 고정수익이다. 그렇죠. 네. 하지만 배당은 회사의 상황이나 이사의 주총 결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선택적 수익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도 또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체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민홍섭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